시작 좀 해볼게. 미리 좀 얘기하면 우리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아까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를 했지만 거기에 하나의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에너지 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친환경적인 거냐 친환경적이지 않냐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태양열 아니면 풍력 이런 게 나올 거고 친환경이 아닌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좀 보면 되는데 보통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바뀌고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보면 입력과 그리고 산출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화석연료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화석연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의 방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야. 첫 문장부터가 좀 어렵게 썼어. 말만 어렵게 쓴 거야. 생물학적인 유기체는 생명체야 그냥 생명체. 생물학적인 유기물,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뭘 포함해서?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인간 사회가 뭘 가지고 있냐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market systems라고 하는 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인간 사회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말을 어렵게 쓴 거다. 우선 설명하고 갈게. 여기는 그냥 생명체로 보면 된다. 모든 생명체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가격을 깎아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결국에는 정해진 부분에서 뭔가를 없앤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평가절하하다라는 말을 써. 좀 어려운 말이지. 가치를 낮게 본다는 얘기다. 평가절하한다는 말.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뭔가 평가절하하다. 그럼 어떤 것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냐면 멀리 있는 결과물.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야. 뭐뭐에 비해라는 의미로. those valuable이라고 썼는데 여기 tho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output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쓴 거야. 이 결과물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냐? 두 개가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는 멀리 있는 거면 여기는 가까이 있는 거니까 이용 가능한 어디서? at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에 이용 가능한 그 결과물. 이거에 비해 멀리 있는 결과물은 우리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뭘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uncertain future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위험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사람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누구나 다 뒤에 뭔가를 얻고 싶어 하겠지. 결과라고 하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할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얻는 것보다 멀리 나중에 얻는 거는 이거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한 거고 그런 미래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게 되겠지. 그러면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말은 왜 썼나 보면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수요 공급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입된 거에 따라서 결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멀리 나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시스템이 있던 없던지 간에 그러니까 요 뒤쪽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말을 좀 어렵게 썼다. 그래서 as the timing은 시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inputs and outputs 단어는 단순하네. 투입과 산출, 투입과 결과 이렇게 보면 돼. 투입과 결과의 어떤 시기 언제 투입할 거고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그 시기 이 시기는 아주 크게 다르다라고 해. 뭐에 따라서? 타입,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의 유형? 에너지의 유형. 갑자기 에너지가 튀어나왔지. 지문들은 거의 비슷한 거야. 일반적인 내용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럼 에너지하고는 우선 이거 해석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게. 에너지의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s 아주 강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례지만 해설지는 아마 사례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 그거 좀 잘못된 말이다. 이거 주장으로 봐야 돼. 케이스는 주장으로 본다. 케이스가 주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 독해에서 이거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주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자는 주장이 되겠지. incorporate라고 하는 것은 합류하다, 통합시키다, 뭔가를 넣다 이런 의미로 쓰여. 시간을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언제? 평가할 때. 뭘 평가하는데? Energy alternatives. alternative가 대안이지. 에너지 대안. 우리말로 좀 편하게 가면 대체 에너지야 이게. 대체 에너지를 얘를 먼저 쓰지 않는다. 대체 에너지는 에너지를 먼저 쓰고 alternative로 나중에 써.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체 에너지가 더 좋다라고 그냥 막연히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투입과 결과, 즉 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투입하겠지. 자본도 투입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어떤 재료도 투입하고 그러한 시기, 그 투입되는 시기와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지. 전기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의 어떤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뭔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는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 에너지가 나온 거는 조금 더 연결을 좀 시켜보면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태양열 그 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다라고 하면 지붕에다가 태양열 판을 쫙 깔아.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거야. 깔고 나서 바로 전기를 꽂아서 쓸 수 없어. 한 6시간, 10시간 충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발전소에서 석탄 같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동력을 얻는 것들은 불만 지피면 바로 전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투입과 결과라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화석연료인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체 에너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하려는 거야. 그거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려는 거야. 시간. 이거 뒤쪽도 표시할 게 엄청 많지. 지문에 아마 반 이상이 표시가 될 거야. 이거는 내가 배경식을 너희한테 알려준 거고 지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개발, 보존, 에너지 다 연관성 있는 것들이다. 볼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결과라는 것이 있겠지. 에너지가 이제 결과로 나온 산출된 것. 어디에서 나오는데 solar panels이라고 하는 태양열 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wind power engines이라고 하는 풍력 엔진에서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투자가 인풋이지. 대부분의 투자가 발생해. 뭐 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begin producing,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것만 보면 돼. 그냥 태양열판을 우선은 설치를 해야겠고 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설치하면 끝이야 그냥. 이후로는 그냥 계속 날마다 에너지가 들어올 거야. 처음에 대부분의 투자는 처음에 이 에너지를 만들기 전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얘네는 대부분.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평가될 필요가 있어. 좀 다르게 평가가 좀 돼야 돼. 뭐 했을 때와 좀 다르게 평가돼야 되냐면 비교될 때, 뭐랑 비교될 때 대부분의 화석 연료 추출 기술이라는 것과 비교될 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들이 있겠지. 뭐 화력발전소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그럼 두 개는 똑같이 결과는 사실은 에너지가 나와. 그런데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좀 다르게 평가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다란 비율, 많은 비율의 에너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훨씬 더 빨리 나와, 얘는. 결과물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어.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더 큰 상대적인 비율,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의 입력이라고 하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언제 적용될 수 있냐면 추출하는 그 과정 동안에 적용될 수 있어. 여기서의 추출은 저기 광산에 가서 석탄 캐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에너지 추출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그 과정 동안에 더 많은 투입이 막 들어갈 수도 있대. 그리고 not, 아니야. upfront는 맨 앞은 아니야. 맨 처음에 이런 투입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야. 우선 큰 틀 안에서 upfront라고 하는 거는 맨 앞이라는 거다. 그런데 아마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행투자라고 나와 있을 거야. 선행투자. 이 선행투자를 그냥 외우지 말고 upfront라고 하는 것이 맨 앞이야. 태민아, 물 좀 마시고 와. 그래서 맨 앞에 많은 비율의 투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 나도. 잠 깨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러한 지문이 실제 문제에 나왔거든. 이게 2018년도에 실제 수능 지문이야. 40번 내용이었던 거야. 그럼 너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럼 이런 지문들 이해하기 어렵잖아. 근데 다행스럽게 요약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만 찾으면 돼. 핵심적인 단어만 찾으면 되겠지. 화석연료냐? 친환경이냐? 친환경이냐? 아니냐? 거기에 효율성은 뭐냐? 시간.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럼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초기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고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그런 반면에 에너지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거꾸로 가면 되겠지. 화석연료를 가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낼 때에는 에너지의 결과물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투입이 들어갈 수 있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태우면 돼. 연소를 많이 시키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겠지. 하지만 얘는 안 되지. 얘네는 초기에 태양열판을 많이 깔아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얻는 에너지가 많을 거예요. 중간에 뭔가를 더 투입할 수는 없는 것들이야. 얘는. 그래서 초반에 많은 것들 투자가 인풋이 많은 거냐 아니면 얘는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뒤에 마지막 부분. 단어의 어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까지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 다 기억해야 돼. 좀 어려웠던 내용이야 이게.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친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바로바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 있었거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있지 않냐.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게 더 좋을 수 있다. 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화석연료하고 연결을 좀 시키는 거지.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하는 이것은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에너지 품질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이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에너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친환경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질적으로 다르냐? 그건 아니야. 여기에서 quality advantage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거야. 거기에 투입된 비용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저장의 용이성 그리고 그거를 이동할 수 있냐 없냐 전반적인 걸 모든 걸 다 봤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건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본 거지. 이거 이외에도 뭐에 비해서? 많은 재생 가능한 기술에 비해서 아까 언급했지? 재생 가능한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계단식 그 농경지 할 때
이건 친환경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기술에 비해서 에너지 품질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뒤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시간적인 이점도 있다라는 거야. 시간적인 이점. 뭐 후에 여기도 해석이 좀 어렵다. 우선 직역하고 나중에 풀어서 갈게. 원래 account for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합치면 무엇을 설명하다야.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 after 연결되는 건 좀 있다가 시간적인 이점을 갖습니다. 뒤쪽에 인간의 행동적인 선호.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선호가 있대. 뭐에 대한 선호가 있냐면 현재 소비와 그리고 반환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시간적인 차이를 보는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갔어. 그러면 인간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게 있대. 그럼 뭘 좋아하냐면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서 나오는 반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야. return은 돌아오는 거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 컴퓨터를 사는데 100만 원짜리 컴퓨터야. 돈이 되게 비싸. 그래서 매장에 갔더니만 물건이 있어. 소비했어. 바로 물건을 받았어. 리턴이 된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를 소비했을 때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사려고 했더니만 그게 뭐 해외 직구라서 한 달 후에 나온대. 그럼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소비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의 행동에 선호가 있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보니 앞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직역은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직역하기에는 뭔가 계속 꺼림직해. 이 부분이. 그래서 account fo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뭐 때문에라고도 해석해. 뭐뭐 때문에. 친구랑 뭔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말다툼을 했어.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다시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줬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졌어. 내 마음이 편해졌어. 친구가 뒤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 나와 있는 거 사전에도 이런 의미가 나와 있다. 근데 너희가 좀 많이 못 본 거야. 다시 붙이면 인간들이 현재 소비와 반환에 대한 행동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시간적인 이점이라는 것도 얘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조금 어렵다 이 지문. 근데 봐야 돼 이거. 여러 번 보고 단어의 어감들을 지문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 것들이야. 한글을 봅시다 이제. 그럼 인풋도 들어갈 거고 아웃풋도 들어갈 거고 시간은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단어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쓰는 것 같고 첫 번째 밑줄에 나오는 거는 current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문장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어떤 생산물, 어떤 결과물을 뭐 하는 경향이 있냐 화석연료는 거리의 면에서 그럼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거겠지 뭐 같이 한번 봅시다. 한글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더 뭐뭐한 결과물을 선호하겠지 여기는. 여기는 선호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결과물 지금 당장 현재 즉각적인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지. 즉각적인 생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이
투입되는 것과 생산, 이 결과야. 산출이라고 봐도 되겠고, 투입과 생산 간 거리의 면에서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보다 더 효율적이다. 뭐 괜찮을 것 같고, 더 좋다. 이런 거를 보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문장이 좀 많이 길어. 이게 제일 긴 문장일 거야. 우선 첫 번째. 뭐뭐 때문에, 여기부터 가야 돼. 뭐뭐 때문에, 사실 때문에. 요 사실은 이 내용이야. 뭐뭐 때문에를 쓰고 사실을 쓰고 동격의 that을 쓸 거야. 그래서 due to the fact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야겠지. 주어는 사람들이, 동사는 경향이 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있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hat people tend to favor. 선호라는 명사는 있었어. preference. 여기서 단어를 좀 바꿨지. favor이라는 단어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뭐를 즉각적인 생산물을 여기다 써야겠네. more immediate output. 좀 더 즉각적인 결과물을.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 써줘야겠네. 화석 연료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가야겠다. 화석 연료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시켰고 전치사 보니까 이제 문장 나오면 되겠지. 화석 연료, fossil fuels. 경쟁력이 있는 comparative, 좀 더 more. 경쟁력이 있는 단어도 한번 봐주고 competitive라는 단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비교 대상 나와야겠네.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 뒤에다 붙이겠지. more 있으니까 than 나오겠지. than renewable energy alternatives. renewable이라는 단어,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대체 에너지를, 대체를 먼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energy 쓰고 alternatives야. energy alternatives. 이거 표현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투입과 생산 간 거리의 면에서, 여기부터 오려고,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와 관련해서, 요 말하고 거리를 붙이려고. in regards to the distance. 거리와 관련해서, in regards to 뭐뭐라는 면에서,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와 관련해서. 다 될 수 있다. in regards to라는 표현도 한번 좀 볼 수 있고, 그럼 거리는 뭐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니까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하나 써주고 투입 생산 쓰면 끝나. 그래서 between inputs and outputs. 천천히 쓰면서 내가 쓴 글자도 좀 보고 표현들도 좀 보고 정리가 됐으면 15번으로 갑시다. 됐지? 15번은 좀 단순해. 얘는 어렵지 않다. 15번에 나와 있는 것은 미리 좀 얘기하고 가면 요거 하나 표시하고 우선 They were full of bubbles 이라고 하는 것. 얘는 물리에서 좀 보는 부분이야. 물리. 어떤 물체가 하나 있고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질 거야. 그럼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물체는 이 힘을 받을 거고, 그럼 이 힘이 여기에만 받는 게 사실은 아니야. 물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로 분자가 있고 분자보다 더 적은 원자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자들의 연결로서 물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럼 힘을 받게 되면 하나의 원자가 힘을 받았을 때 얘가 모든 힘을 다 받게 되면 이 원자는 깨지거나 망가지겠지. 그래서
이 물체가 이 힘을 잘 받기 위해서는 힘을 점점 전달해 줘야 돼.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럼 이런 원자들의 구성이 잘 밀집되어서 잘 있어야 돼. 밀도라고 하는 것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 원자가 빠져 있거나 하게 되면 이 원자가 모든 힘을 다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크랙이라고 하는 어떤 흠이나 틈이라던 게 만들어지게 된다. 깨지게 되는 것들. 이 내용이 여기 내용이야. 이거 미리 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내용적인 표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비록 로마의 와인 유리잔들이 were the height라고 하는 거는 높인데 전성기라고 보면 된다. 최고였다는 의미야. 최고. 전성기 최고. 뭐에 있어서?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sophistication. 정교함의 전성기였겠지만 in their time. 그 시대에는 로마의 와인 유리잔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교함에 있어서 전성기이고 최고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데 compared to modern glasses 현대 유리잔들과 비교해보면 그 로마의 유리잔들은 crude, 투박합니다. crude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야.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박한 거야. 뒤에다 oil을 붙이면 원유가 되는 거야. 가공하지 않은 석유. 투박할 수밖에 없네. 그럼 왜 투박하다라고 보는 거냐? 주요 문제점이 이런 게 있거든. 그 당시에 유리잔들을 보면 기포로 가득 차 있었어. 기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있을 자리에 기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게 다 깨진 거야, 균형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심각하게도 유리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유리가 왜 그 당시에 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 얘는 좀 짧아. 내용 하나, 그리고 문법적인 거 하나. 이것도 아마 숙제로 내면 요 화면 분명히 다음에 또 질문할 거야. 연결고리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 끊어서 한번 가볼게. 뭐뭐 할 때마다 하나의 물질이 경험할 때마다 어떤 mechanical이라는 보통 기계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충격이야. 얘는 충격으로 봐야 돼. 충격. 힘이라고 하는 충격으로 본다. 기계적인 어떤 충격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어떤 충격이냐면 which부터 시작해서 floor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그냥 붙이면 돼. 그런데 이 충격은 만들어질 수도 있어. 뭐 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뭐부터 어디까지, from to야. from to라서 to의 뒤에 나와 있는 게 ing를 쓴 거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표시한 거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모든 것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충격이야. 다시 갈게. 어떤 충격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데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충격이야. 어디부터? clink라는 단어가 쨍 부딪히다다. 뒤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없어 수동이야. 다른 유리에 부딪히는 것부터 뒤에 accidentally 우연히 사고로 바닥에 떨어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from to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충격을 경험할 때마다 그 물질은 흡수합니다. 그 힘을 흡수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과 force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지? 충격, 힘. 그 힘을 뭐 함으로써 by dispersing. disperse라는 단어가 분산시키다라는 의미. 그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어디로 할 건데? 분자에서 분자로. 콤마 그리고 이것은 줄입니다. 감소시킵니다. 뭐를?
전체 힘을. 근데 그 전체 힘이 뭐냐면 each individual atom, 각각의 개별적인 분자가 has to absorb, 흡수해야만 되는 그런 전체 힘을 줄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마지막, 왜 로마 시대의 유리잔이 약했는가, 기포가 있으면 왜 약한가를 물리적인 그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됐지? 어떤 원자라도 can withstand라고 하는 것은 버티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 힘을 버틸 수 없는 어떤 원자라도 그 힘이 어떤 원자냐면 inflate가 가하다라는 의미야. 이게 타동사야.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야겠지. 그 원자에 가해지는 힘을 버틸 수 없는 어떤 원자라도 will be ripped. rip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벗겨내다라는 건데 벗겨내면 그 자리에 없겠지. 떼어낸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떼어내질 것입니다. 좀 벗어날 것입니다. 뭐 따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뭐로부터? 그 물질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면 크랙을 만듭니다. 어떤 틈이라던가 어떤 그 금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뭐한 곳 모든 곳에서는 버블이라는 기포나 또는 크랙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냥 크랙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외래어처럼 우리가 쓰고 있어. 원자들이 have fewer, 더 적은 이웃하는 그러한 원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떤 원자냐면 그 원자들을 hold in place에서 in place가 제자리에라는 의미야. 자리, 어떤 위치 안에 있는 거니까 제자리에. hold는 잡다지. 자기 자신을 제자리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하는 원자들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이 문법은 함께 to share the force, 그 힘을 공유할 수 있는 이웃하는 원자들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은 more prone to, 이건 단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 be prone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라는 걸로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조심할 거 전치사야. to가 전치사야. to 동사원형 아니고 to 명사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저기다 ing로 이렇게 써서 뒤쪽에 잠시만. 그래서 뒤에 떨어져 나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뒤에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으로 좀 받고 자기가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다른 원자가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필기 하나 하자. 이렇게 필기를 좀 해봅시다. 요거는 문장을 하나 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쓸 필요 없어. 저기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로 할게. To live in 이라고 하는 것이 house를 이렇게 꾸며줄 거야. 나는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럼 똑같은 걸로 본다면 in which라고 하는 걸 써서 I have a house in which I can live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럼 두 개는 같은 의미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이어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런데 관계사 구도 있어. 구가 있다. 그럼 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구조를 갖추지 않는 거겠지. 그렇다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을 거야. 동사가 사라져야 돼. 그럼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큰 무리 없겠고 주어라는 것과 조동사의 의미로는 빠지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구조는 좀 이상하잖아. 안 맞지? 여기다가 to live를 써.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 쓴 거야. 이쪽에 with wish to share the force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이 한번 얘를 꾸며주는 게 있었고 이쪽은 힘을 공유할 수 있는 함께하는 원자들이 되는 거고 요거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면 풀어서 다시 가본다. 요걸 풀어가면 atoms라고 하는 것을 선행사로 놓고 관계대명사를 하나 뭐 써보지 뭐. with which. 주어 나와야겠지. atoms라고 하는 얘가 주어겠지. they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조동사 하나 써주면 의미 연결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럼 투동사 원형에 있는 동사를 하나 써주면 되겠네. share. 그리고 마지막에 the force. 같은 말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요거는 문장으로 쓴 거. 얘는 문장의 구조를 빼고 투동사 원형의 구조로 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써준 거 외워야 돼. 그거 많이 나온다. 꼭 원리 기억하고 뒤에 거 합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볼까? 로마의 포도잔 안에 있는 요거 괜찮네. 기포지 기포. 기포는 포도잔을 덜 뭐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 견고도 괜찮고 튼튼도 괜찮고 튼튼하게 했는데 견고하게 했는데 이는 외부의 충격을 뭐하는 흡수해야겠지. 흡수하는 이웃 원자의 존재 괜찮지? 또는 수 이렇게 봐도 괜찮아. 존재도 괜찮고 수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충격을 서로 함께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기포가 주어네. 기포가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기포 나오고 로마의 포도잔 안에 있는 얘는 뒤로 빠져야겠지. 그래서 bubbles in Roman wine glasses. 기포 먼저 나오고 로마의 와인잔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쓸 거는 튼튼하게 하다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만듭니다. 그 와인잔을 튼튼한, 덜 튼튼한 형용사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쓸 거야. 그래서 made them less durable. durable이라는 단어가 견고한, 오래가는 이런 의미로 쓰여. 덜 튼튼하게 만듭니다. made them less durable 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앞에 내용 받아갈 거니까 관계사 which 하나 쓰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네. which is rel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be related to, be related with 뭐 큰 무리 없이 같이. 그럼 뭐와 관련이 있냐? 이웃 원자의 수 여기부터 가야 될 것 같아. 이웃 원자의 수는 the number of가 되겠지. 그래서 the number of 이웃 원자, the number of neighboring atoms. neighbor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의미로. 천천히 써보시고. 그럼 남는 거 이제 딱 하나 남았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럼 흡수하는 외부 충격. 이렇게 보면 되겠다. Absorbing the impact from the outside.